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이번 추석 상당히 이제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안전운전 끝까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먼저 추석 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 주제는 10월 시장 전망 및 유망 섹터 점검인데 그 안에 해외 이슈하고 그다음에 국내 이슈들을 좀 찬찬히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이슈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확진 발표가 나왔었죠.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지표가 이제 10월 초니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부양책이 이러한 어떤 내용들로 해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발표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실적에 따른 어떤 우리가 좀 챙겨볼 만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업종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은 이제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는 지나가는 감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또 만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정치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상당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지수 전망 및 유망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다 풀어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풀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벌써 이제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그동안 좀 부족했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지지율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되겠죠. 이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경합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우위를 점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른다라는 내용들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렘데시비르 처방을 두 번째 정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렘데시비르 처방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한번 또 내일 뜰 가능성이 있죠. 파미셀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에이프로젠 제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이 한번 뜰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은 됐지만 나오고 있는 내용들로 보면 그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48시간 이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제 48시간 이내의 정세가 현재 상태보다 더 호전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미한 어떤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단속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과다하게 뜬다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성장주 쪽은 조정 흐름이 좀 나왔지만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악재보다 호재에 좀 집중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물론 이제 단방약으로 내서는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한 어떤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뜰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산적했던 어떤 부담감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저는 좀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JP모건 쪽에서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에 대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3.5% 정도 애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2.5% 정도로 하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1분기 GDP 전망치에 대해서도 2.5%에서 2%, 0.5% 정도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뭐 때문에 낮췄냐면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그 공화당하고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 내용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연이 됐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상당히 이제 전망치 하향하는 쪽에 어떤 주 원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죠. 지지율이 현재까지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 내지는 또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좀 대응책이 미흡했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지율에 둔화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약간 이제 성장률 하향 원인을 댔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면 아까 이제 경기 지표가 좋은 거는 좋았고 나쁜 건 나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초 되면 이제 미국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사실 실업률은 7%대 후반부 정도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히려 조금 전월 대비해서 호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인데 예상치를 85만 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지금 여기 보면 66만 1,0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변화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언급드린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JP모건 쪽에서는 성장률까지 하향 조치를 이렇게 취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나온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로 이제 확진이 발표가 되고 지금 치료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부양책을 갖다 원래는 한 1조 불 정도 더 높게 한 3조 불 중반 정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좀 웃기는 게 원래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더 세게 나오려고 했었죠. 세게 나오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더 세게 나와버렸어요. 더 세게 나오다 보니까 공화당 쪽하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부양책 자체를 조금씩 하향 조치에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으면서 이게 되지를 못했고 서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2.4조 불 정도로 낮췄고, 앞서 언급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지율 하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이제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그 다음에 민주당, 요 3자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미국 쪽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유사한 사례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냐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끌어낼 때 보면은 미국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를 뭐 예를 들어서 동결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죠. 오히려 이제 주가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연준 쪽에서 액션에 나서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미국
다우지수를 다음 주 초반 정도 한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도 불구하고 마감은 마이너스 0.48 정도로 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는 성장률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빠졌지만 뭐 상당히 이제 뭐 견조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확진에 대한 내용들, 불확실성 이것보다도 오히려 시장 자체는 그러한 내용들이 경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끝내고 추가 경기 부양책을 끌어낼 것이다라는데 오히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본다라고 하면은 다우지수는 하단을 한 27,200포인트 정도 보고 상단은 한 28,000포인트 정도를 보면서 약간 박스에 갇혀 있는 오히려 이제 한 48시간 이내 월요일, 화요일 이후가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흐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호전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오히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1,800포인트 정도 보고 상단 11,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10월 7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상당히 준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삼전의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었을 것이다. 원래 이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두고 9조 원대 후반부 보다가 10조 원대 그러다가 지금 11조 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아마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조 원은 충분히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자 하면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주죠.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론 이제 지금 뭐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화웨이 쪽에서 먼저 선제적인 어떤 매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저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휴대폰 부분에 대한 코로나19로 인한 오히려 이제 화웨이의 매출 둔화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선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가전 쪽의 실적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11조 원은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단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9월 30일 날 이제 마이크론테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모리 쪽에 상당히 실적이 전기도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11월 달까지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의 멘트가 나오는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잠정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10월 7일 날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물론 관련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것들은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YG엔트, 시젠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좋게 나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었고 청약을 하면서 사상 최고 기관 청약률 경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거의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적은 내용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을 해도 뭐 1억
1억을 청약 자금으로 집어넣어도 뭐 한 주가 될똥말똥 이렇게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저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엔터주들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청약률이 막 그 열기를 띠고 있을 때는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만약 이 청약이 끝나고 난 뒤 상장이 되는 시점에서는 엔터주는 당분간 차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좀 보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투심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 시간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대주주 조건을 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도세 부과를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2021년도 4월 1일부터 해서 대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고칠 것인가 안 그러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세법을 개정을 해서 대주주 10억 요건에 3억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상으로 상당히 불리할 촉박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게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청와대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행정부처 쪽에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3억 기준이면은 지금 시청에서는 지나치게 좀 가혹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또 거래세라든지 이런 내용들 0.25%를 한번 거래할 때마다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양도세까지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중과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이제 시정 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점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번에 이제 집권 여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뉘앙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조정은 나올 건데 이게 또 3억을 갖다 5억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당락 전날까지 팔분들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걸리질 않으니까 해당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12월 달 중순 임박돼 가지고 이런 결정이 만약에 시정되는 조치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 10월 적어도 중순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슈로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월 8일 날이죠. 사실 이번 옵션 만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병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태에서 악화되는 것보다 빨리 호전돼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시장에서는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현재 옵션 만기 표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2320에서 2330선 선 언저리에서 지금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병세의 경중 여부, 그 다음에 경기부양청 통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멘트 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단은 보면은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 옵션이나 주식 쪽에서 얼마 정도 막혀 있냐라고 하면 2355, 2375, 2355 여기가 좀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약간 빨간색이 아니죠.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는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개인들 선물 옵션 쪽에서 보면 하방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단 쪽으로 보고 있는 것도 하방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위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320에서 2330선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시장을, 국내 정치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 여부에 따라서 안 좋게 좀 더 악화됐다,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2270포인트 언저리까지 보고 코스닥 810포인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상단은 2360 내지는 2350 뭐 요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 2400 지난번에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때 2450, 2460선 언저리에서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도 기술적 반등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가 상당히 이제 시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망색 달을 보는 기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분기보다 4분기 이후를 보자. 4분기 이후, 4분기 이후를 보자. 3분기는 이미 이제 실적 좋은 것들은 올라와 있고요. 뭐 테마성을 해서 올라와 있던 것들은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기를 보셔야 됩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굴하셔야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하고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계속했죠.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했고, 뭐 IT 기업 쪽, 전기전자 쪽에서 LG전자 실적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수소 정책, 뭐 정책주로 해서 내지는 또 완성차 판매 증가 이런 내용들을 나왔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소속사 연예인들의 활발한 활동이라든지,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음원 판매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철강 화학이 63%, 52%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여기 철강이나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올해 3분기, 올 2분기까지는 거의 그냥 죽은 업종들입니다. 이쪽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요 자체가 하락 둔화가 됐어요. 반면 이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공급 라인 자체는 전체 중소장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죽질 않습니다. 라인을 거의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대단히 안 좋은 섹터들이에요. 섹터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업종들이 4분기 내년도 가면은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서서히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전망들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37%인데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63%, 5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는 이제 50%,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워낙 이제 유행을 많이 타는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소속 연예인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따져서 하셔야 될 거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특히 이제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확실하게 올라오는 경향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런 섹터들을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3분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업종 종목군들입니다. 기아차 내수 판매 증가, 만도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뭐 완성차 판매가 둔화되더라도 AS 수요는 여전합니다. 이게 전기차 쪽에 구동모터 쪽이라든지 전장화 부품 수요 증가라든지, 그다음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파트론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행이나 항공 운수 창고 업종들을 보면 정말 힘든 쪽이죠. 반면에 대한항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지난 2분기에 흑자를 냈던 항공회사입니다. 인원 쪽에서 신속하게 화물운송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둔화되면서 2분기까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만 3분기, 4분기부터
대상 공장의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가동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전동화 비율 증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살펴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25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 많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뒤에 공방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